네, 안녕하세요. 빅딱 토크 시즌4 빅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먼저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빅딱 토크를 모셨습니다. 변은영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선하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하고요. 안 삐딱한 변은영입니다. 참, 피디님. 저기, 변 의원님 배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아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변은영 의원님은 이제 재선 의원이 됐고, 지금 행정문화위원장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삐딱 토크 그 손인석 전 회장 네. 여기 이 자리에 앉았었잖아요. 그 이제 우리 토크방에서 나갔어 저기 카톡방에서 나가서 아 이거 뭐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또 이거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일단 또 몇 번은 이제 해방을 시켜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 당선되신 분 낙선되신 분 모셔가지고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해서 변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율량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1등 같은 2등으로 몇 명 뽑았어요? 2명? 2명이요. 아, 2명 뽑았는데 혼자 나가서 2등한 것도 드문 일이죠. 괜히 나왔다 싶은 생각이. 아, 지금 사퇴하셔도 돼요. 아니 뭐 이 자리만 사퇴하지 제가 의원직을 사퇴할 것 같아요. 삐딱토크 신고식이 좀 약하다. 아, 앞으로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민주당이 참패했다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고 그래도 뭐 청주시 의원은 동대동이니까 네. 그게 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있지 않냐 싶어요. 먼저 선거 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지사 청주시장 참패했습니다. 도지사 17% 차이, 또 시장만 20% 넘게 차이가 났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지켜본 당시 후보자 입장으로서 어떤 심정이 어떻고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미 민심을 확인한 건데 거기다가 민심의 바람이 막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치밀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패 원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졌지만 청주시는 진 것이 아니다. 아, 청주시 의회는 청주시장은 졌는데 청주시는 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 위안이 될까요? 된 사람은 이안이 될 테고 떨어진 사람은 그게 이안이 될. 졌지만 잘 싸웠다. 요새 그런 얘기 막 안 된다면서요. 아, 얘들 핑계 잘 되네. 했잖아. 당선된 사람하고 낙선된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낙선인들 제가 지금 계속 전화 돌리고 있는데 안 받아요. 아직까지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예상했지만 예상대로 됐어요. 예상대로 사실은 15% 이상 질 거를 예상을 했는데 15%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막 폭망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혹시 문제 제기할까 봐 5에서 10%라고 닦아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맞아요. 감사해요. 솔직히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하다고 얘기한 거 같아요. 아, 똑바로 편집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잘 이제 찍어둬서. 저는 이유를 한 몇 가지를 보는데 네. 전체하고 작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더듬어 민주당이 더듬어 만진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각종 정책도 만지다 말어. 부동산 정책도 만지다 만들고 뭐든 만지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게 그죠? 예. 그리고 뭘 표를 달라 그래요. 뭐 지방선거 다 밀어줘, 국회의원 다 밀어줘도 만지다가만 말어. 거기다가 이제 또 내로남불했죠. 이게 이제 전체 분위기였고. 그럼 이제 대선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신기일전해야 되는데 나는 피박 광박이라는 건 들어봤어도 검수완박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 이때 중도층에 완전히 그 민심을 이때 완전히 납득을 했는데 바로 추진하는 게 검수완박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이게 전체 분위기예요. 이게 바람의 전체 분위기가. 그럼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분은 좀 아니지 않는 분을 아주 그냥 제일 앞장 세웠어. 사실 노영민 실장님 이거 패착이에요. 아, 이게 인물론에서도 인물론 패착이고 저분은 아니잖아. 좀 여러 가지 문제점 거론은 안 하겠는데 또 훌륭한 점도 많으니까 그거 패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패착은 뭐냐면 잘 나갈 때 4년 전 이럴 때
리시종, 한범덕 이런 사람 공천하는 게 아니라 계약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공천해야 돼. 리시종 12년에 지쳤어. 한범덕 시정에 지쳤어. 이게 다 깔려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다 합해서 나오니까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지금 뭐 비대위 또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위가 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서 뭐 당에 뭐 해먹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또 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와요. 아주 또 아프네. 아프게 팍팍 찔러니까. 아프네. 나 뭐 간사다 그랬어. 아우. 그래서 뭐 지금 뭐 할 얘기는 덧붙이거나 뭐 그래도 변명이라도 좀 해주시죠.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노영민 실장이나 뭐 한범덕 시장, 아니 송재봉 이제 후보나 이제 그렇게 뭐 인물론에서 졌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바람 속에서 어느 누구가 나와도 별 수 없다라고 봐요. 이게 공약이나 그다음에 사람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사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약 변별력 있었어요? 변별력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 후보는 약간 좀 인지도나 뭐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시대의 변화, 뭐 세대 교체, 바람, 뭐 이런 젊은 변화,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안 될 이유도 없었는데 저는 누가 뭐래도 이제 대선 패배 이후로 근데 그 저기 바람이다. 국장님 사실 변별력은 없었지만 변호량은 있었잖아. 근데도 왜 줘? 변호인은 됐어요. 제가 청주시를 다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량사천동 책임지느라고 그거밖에 못 하겠어. 아니 그 청주시에서도 청원구에서는 그나마 선전했어요, 그죠? 도의원이 2명. 3명 중에 2명인가요? 4명 중에 네 4명 중에 명, 2명이 2명. 도의원 민주당이 됐고 시의원은 몇 명이 됐어요? 시의원은 지금 5명. 전체가 몇 명인데요? 전체가 시의원 떨어진- 둘, 셋, 셋이었나? 만나가면서 봐. 몇 명이지? 6명인가 보다. 그 시의원 한 명도 많을 거라 아마 저기 민주당이 안 그런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선전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뭐 투표율이 너무 낮고 오창은 뭐 투표율이 거의 뭐 투표율이 폭망했더라고요.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게 이제 투표를 안 함으로써 민주당에 마음을 대해 표현한 거죠. 마음을 표현했다. 뭐 우리가 광주같이 투표율이 낮은 건 아니었는데도 50%였다는 거는 상당히 좀 민심이 그 정도 경고등을 줬다고 하는데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는 민주당도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왜 또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안 싸워요. 아직 안 싸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아, 네, 곧 싸울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전열을 정비하고 있어. 네. 뭐 폭망한 데는 폭망한 데고 제가 재밌는 거는 청주시 의회가 21명 대 21명이었잖아요. 제가 그날 아침만 해도 그러니까 정의당이 비례대표가 되면 이게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도 지고 민주당이 한 명이 더 많았었어요. 맞아요. 지역.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이인선 그 후보한테 또 카톡을 보냈잖아요. 됐냐고. 아이고 30분만 참았으면 나오는 걸. 그 이제 투표율이 4점 몇 프로? 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3명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21대 21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장도 뽑고 해야 되는데 청원군 출신이 전방위 의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원칙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의장 선거 관련해서? 일단은 뭐 그 21대 22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이거 싸움박질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협치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 이제 의원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야,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이미 저쪽 당이 가지고 간 거고 우리가 견제한다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모이지는 못했죠. 예, 모이지는 못했고 이제 내일 의장단 회의를 이제 박정희 부의장 박정희 권한대행이 이제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모이고 그다음에 또 3시에 오후 이제 두 당에서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방송 이제 나가는 시점이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가 되겠죠. 아, 네, 네.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이제 뭔가 당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 선출직으로서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려고 소집을 한 건데
아마도 뒤에서는 3, 3, 5 이런 물밑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있어요.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김병국 의원 6선 최다선 의원은 이제 전반기든 후반기든 다 국민의힘이 하겠다. 뭐 단 선수나 나이로 볼 때 유리하다. 박정희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이 대화 민주당의 대화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또 그 김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인데 뭐 다 해먹는다고 하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만나서 서로 기류를 좀 보고 만약에 서로 의장 선출 관련해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 전쟁은 계속되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보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 이상 싸우는 거 이제는 아마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그럼 그 싸우는 이 트리거라 가지고 누가 쏠 것 같아요? 서로 니네 내가 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탓이야. 아 근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꼭 선수 위주여야 돼요? 선수. 네? 그 이제 관례가 그러니까. 아니 관례라도 이게 무슨 5선 6선이요? 어우 이거 뭐 시연을 6선했다는 거 30년? 시의원이 지금 아, 사, 지금 24. 24년? 4년, 20년 했고 이제 21년째. 이거 좀 그만할 때 안 됐어요? 5선 이렇게 아니 지금 뭐 20년 아우 나 너무 거기 이해를 할 수가 무투표, 없네. 거기 민주당에서 후보안에서 무투표 당선을 뻔했어요. 아,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좀 쉬시고 손자 손녀나 보고 좀 나오지 마세요. 5선 6선 몇 선부터 못 나오게 해요? 3선 3선까지만? 네, 네, 3선까지만. 그러니까 의원은 3선까지만 하고 네, 네. 자치단체장은 네? 재선까지만 하고 자치 재선. 그리고 이거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제가 이제 기업체 연구소에 맨 처음에 있었는데 오래된 연구원보다 바로 들어온 연구원이 더 잘해. 그러니까 오래된 연구원 거기 딱 젖어갖고 뭐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더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다르고 5선 6선 되면요. 솔직히 모르는 거 뻑뻑. 교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강의 몇 시간 하세요? 요새? 9시간. 9시간? 세 과목? 네. 오, 많이 적게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근데 교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나이 든 교수들 같은 경우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잘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이제는 사실 초선이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잘 모르잖아요. 재선 정도가 하면 이미 딱 경험도 있고 아주 중간에 미드필더로서 역할도 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지금 그 보니까 김병국 의원 6선, 김성택 4선, 남일현 3선, 이완복 5선, 김기동 5선 좀 진짜 쉬시고요. 변은영 재선 이런 거 좋다. 아유, 이거는 뭐 비텍서코에 오신 이유가 뭐 저기 의장 추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아니 나는 지금 변 의원님이 나보고 간사하다 그러고 나는 띄워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제가 도의회도 마찬가지. 상임위원장도 좀 뺏기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의회도 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기 누구지? 이옥규? 이옥규 의원, 네, 이옥규 재선됐죠. 의원 제가 도의회 활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기 네. 도립대학이니까 그거 많이 모니터링해서 보잖아요. 그쵸. 할 말하고 아주 멋있어. 이런 사람 하면 좋아. 아니면 아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김정일을 시키든지. 또 김정일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아우, 근데 도의회를 갑자기 너무 아무튼 가봅시다. 그렇고 그 이옥규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소수당의 서름도 4년간 겪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비판도 잘하고 또 의정 활동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역구에서도 당선이 되었으니 재선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의원 이상이 없으니까 그쵸. 3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옥규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의정 이제 4년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야당이라고 무조건만 이렇게 그거는 그 논리적이야. 발목 잡고 그러는 게 논리적이야. 아니라 근거를 갖고서 꼭 집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해도 민주당에서는 자당 저기 지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말을 하는 그런 의원이다 싶은 저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비례고 비례가 무슨 적이야 이런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해요. 이런 좀 정치화랑 좀 바꿔봅시다. 그럼요. 이럴 때 좀.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박봉순 이제 돌아온 재선 의원도 있고 임병훈 돌아온 재선 의원 청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황용호 청주시 의회 의장 출신의 초선 의원 또 상당히 이제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하겠죠. 있죠. 둘이 붙는다 경선에서. 나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청주시장 나왔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청주시장 나왔던 분이 뭐하러 도의원을 나와? 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분구가 됐잖아요. 아니, 거기가. 분구가 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나오라는데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러면. 내가 저기 조교응시 낼까요? 학교에 조교 채용고 공고에다가 급이. 그래도 청주시장 나왔으면 해야 돼. 그거로서 안 되면 그다음에 청주시 어른으로서 이렇게 남아야지. 도의원 또 하겠다. 하기사 그 시의 의원을 3번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시장도 이렇게 하고. 도전하는 네, 거는 시장 하려면은 정말 많이 저기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가지고 시장급으로 올려놓은 건데 할수 있는 거야. 시장급으로 올려놓은 걸 다 사실 그 얘기도 나올 만한 나올 한다. 만한 얘기긴 해요. 물론 저기 바깥에서 만날 때 뭐 친하게 악수하는데 나 도의원 나올 줄 알았으면 악수 안 했어. 다음 주에 여기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다시 그때 태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선수 바꿔줘. 어쨌든 청주시의회도 그렇고 저기는 이제는 안 싸워야 되겠네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안 싸우고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정치 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되기를 서로 기원해요. 우리 의장 해먹겠다고 끝장을 보자 이래서는 이제 파국이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뭐 꽃은 피우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 예측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장을 보자는 사람은 다음번 선거 때 우리가 끝장을 보자고. 그리고 이제 도의회 의장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전방위 후방위 다 할 텐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경선을 하든 합의를 하든 추대를 하든 이게 근데 되겠네요. 하여튼 재밌겠다. 여기 아니 그 민주당은 저번에 왜 한 표 차이로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기보다 그렇죠. 박문희 의장이 한 표 차이로 됐다는 썰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그 사람들 다 떨어졌는데. 네, 아마도 아니 근데 거기 뭐 해외 토픽에 날 것 같아. 도의회 의장 김정일, 시의회 의장 박정희.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있군요. 아니 선거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맑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걸 오래간만에. 선거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별로 안 조심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 별로 안 조심했는데. 예, 총 맞은 사람들 많아요. 거 떨어진 사람들도 이제 손해배상 좀 가면 술 많이 사셔야 돼. 사지 뭐. 우리데이 술인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승자에 앞서서 이제 패자의 얘기를 먼저 또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석패를 했어요. 뭐 큰 표든 작은 차 표든 뭐 지면 진 거니까. 그쵸? 한 번도 안 져봤죠. 선거는 두 번 아유 해본 거예요? 저 옛날에 비례 나왔다가 졌죠. 비례를 나왔다가 당내에서 진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경선에 졌죠. 졌어요? 그때 예. 몇 표차로 졌어요? 그런 거 진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아요. 큰 표차로 졌네. 아니 왜 한 표로 짜장면을 졌으면은 사줬어야지. 짜장면을. 그 경험은 있으시군요. 네. 쓰라린 경험.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영민 또 도지사 후보는 지금 뭐 제가 통화를 아직 못했습니다.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낙연 전 당대표도 미국 가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강물을 흘러서 바다로 간다. 그래서 정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갔는데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영민. 근데 이 노영민 실장님 같은 경우는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그 국회의원 때도 되게 크게 지역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 도지사도 뭐 괜찮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훨씬 더 큰 저기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네, 지역에서 막 이렇게 보듬고 막 이러는 것들은 사실 약간 떨어져. 떨어지는데 중앙에서 정책으로 그다음에 또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힘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잘 하시거든요. 이틀 전에 김영한 그 지사 당선자 선거 해단식을 했대요. 네. 예, 그 끝나고 전부 횟집 갔다고.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었기 때문에. 그 노영민 실장이 그저 상당부 국회의원 선거가 뭐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던데 상당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노영민 실장님은 그렇게 큰 분입니다. 그렇게 큰 분인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시기가 있어요. 그거 더 하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보낼 때 넌 여기까지라면 거기서 자족해야 돼. 요번에 만약 지방선거에서 이게 정말 예지만 도종안 나왔다? 이렇게 참패 안 했을걸요?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 그냥 시중에 듣는 얘기로는.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훨씬 클 수 있지만 이제 하늘에서 주어진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부도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던 여기 인맥이나 모든 건 자기 이장섭 의원 있잖아요. 거기 넘겨주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어. 이제는 돌아와 국화꽃 같은 누님. 그리고 다 어른 역할 하시고 또 상당부 나와있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얼마나 개망신이야. 왜 떨어질 거라? 아니 예를 들면 하여튼 큰 그릇일 두 분은 큰 그릇에 맞는 역할 하시길 기대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현역으로 뭐 다시 뭐 출마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데 자기 후배 후배라 그래. 그렇죠. 후배들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뭐 장선배 이장섭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 밀어서 얼마나 멋있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예요. 변재일 의원님 어떻게 한대요? 변재일 의원님은 아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일단은 청원구를 지키는데 너무 이제 이게 온 힘을 다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당선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미션을 줬어요. 청원구와 오창 중심의 청원구를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거 심사숙고해서 상임위 결정하고 해라. 그 나머지는 본인이 서포트한다. 그리고 참 오늘 그 수박 장수 미국 가셨대? 누구죠? 수박 파시던 분 있잖아요. 수박 파시던 분. 뭐 이낙연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출국하셨어요? 수박 누가 팔지죠? 글쎄요. 변재일 의원님 육선 도전할 것 같네요, 느낌상. 근데 이제 김병국 시의원님도 육선했는데 뭐. 근데 한다 안 한다 정치인이 야 내가 요번에 도전할 거야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가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치권에 이미 들어와서 하는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다음 선출직의 그 숙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선택받지 못하면 그때 접는 거. 되게 이제 그 말로가 좋지 못하고 되게 쓸쓸하고 그럴지언정 선택받지 못하면 되게 그때 막을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나? 저는 근데 사실은 노영민 실장님 정도 그릇되면 사실 선택받지 못해서 그렇다임 되면 우리도 불행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그런가? 노영민 실장님 정도 그릇되면 그런 길하면 큰 길 같지. 딱 버릴 거 버려가면서. 변재일 의원님 보좌관 했었어요. 참고해주세요. 근데 세상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세상 그렇게 멋지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요? 생각만 하면. 변재일 의원님 보좌관 했었다고요. 저 이렇게 감안해서. 그리고 한핵관, 한범도 시장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강소. 한범도 시장님 한범도 시장님 얘기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뺍시다. 잠깐만. 뭐 하시던 분이요? 아마도 시장 하시던 분? 그래요? 그런가?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도 이제 안타깝게 지금 직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이 6월 7일입니다. 녹화하는 날이. 근데 오늘 그 페이스북을 좀 전에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네요. 오늘 지금 이제 입대를 하고 돌아올 텐데 그 머리 깎은 아들하고 밝게 웃어서 표정은 참 좋던데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뭐 청와대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운동 과정 보면서 앞으로 이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까지 좀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분 어떻게 전망합니까? 여기 참 삐딱한 데야. 무섭고 삐딱한 데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요. 야, 제가 뭔데, 변은영이 뭔데, 맨날 동네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던 아줌마 아니야?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데 그런 평가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회하기가 어렵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우 변은영 일 시켜놨더니 그래도 해. 뭐 저기 잘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가 4년을 지내와 보니까 저에 대한 평가가 점점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 족적을 보면서 송재범 후보 같은 경우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기회 좀 이렇게 기회는 썼다. 없었고 앞으로도 요원하지 않겠느냐. 응? 앞으로도 요원하지 아니 않겠냐고? 지금 어떤 그 관문을 당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다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어려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비단길은 없는 거잖아요. 아유, 꽃길은 없어요, 정치권에. 그래서 이번에 표차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제 시민사회의 그쵸. 어떤 대부, 핵심 같은 상징성이 있는데 그래서 덩달아서 시민사회계 전체가 위축되고 또 공교롭게 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다 보수가 다 장악하니까 또 그쪽이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 어디 덕담한 말씀이나 좋은 말씀 해주시죠, 송재범 후보님한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잘 나갈 때 그때 4년 전에 한시장 말고 송재범 했어야 돼. 그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폭망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도 운이 없었고 우리도 운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본인도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고요. 그때는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 다 됐어요. 그때 4년 분위기 좋을 때? 네, 그 분위기 좋을 때 당이 정신 차렸어야지. 아유, 뭐 하나만 말씀은 뭐. 우리 변 의원님이 덧비딱하네. 하나하나 말씀으로 끝. 아니, 한핵관이잖아, 한핵관. 아니. 소개관인가 봐. 애기 듣기 싫어서? 아니, 금방 적응하셨네. 한 방에 보내는 거 금방 적응하셨어. 금방 적응해. 자리가 위태로운데. 그러니까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송재범 후보가 애쓰셨는데 이런 하여튼, 게 결과가 너무 좀 안 좋게 나와서 많이들 놀랐는데 새로운 기회가 있을 테니까 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정치를 재기할지. 뭐 나이가 저기 그 주민등록상 저보다 어려요? 69년생이 나 깜짝 놀랐어.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상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아니, 어릴 잠깐만. 때 줄었겠지. 저기 6고 다 뛰면은 54, 아니 54이에요. 아니 그렇게 썩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뻐? 아유, 적응했다니까. 적응했네. 이제 메인 패널이 있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이게 또 안타까운 사람 얘기하는데 자꾸 웃어서 좀 분위기가 안 맞긴 한데 한 분 더 있습니다. 김배우 교육감. 네. 아이고 그 패배해서 여기도 상당히 좀 큰 표차로 져서 큰 득표율 차이로 져서 바로 이틀간 휴가를 가고 어제 복귀를 했고 오늘 이제 그 정상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진보 교육감 8년이 한 방에 끝나서 상당히 본인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쪽 진보 교육은 어떻게 충북에서 재개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12%로 어쩌면 가장 근소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도 사실 교육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당 선거랑 같이 묻어서 가는 네. 분위기잖아요. 그 와중에서 가장 적었어요. 12%니까. 20% 넘고 17%면 12%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4년 후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진보 교육 시대 끝났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 이제 뭐 7대 7인가? 진보도 7, 뭐 보수도 7이 됐다고 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씩 계속 그럼, 걸러주는 거. 걸러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면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김병호 라인은 이제 다 집에 가게 생겼는데 가야지 뭐. 아니, 근데 지면은 원래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원래 가야 되니 뭐 그럼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아니, 집에 가야지 어떻게. 한 사람은 저기 그 뭐야 햄이라도 팔 수 있어. 한 사람은 뭘 팔아요? 햄. 햄? 예. 햄을 누가 팔아요? 저기 그 영미 뭐 그 옛날에 그 뭐야
그건 컬링. 정년퇴직을 한대, 정년퇴직. 그러니까 컬링한도 거기 무슨 햄 아, 파잖아요. 영림이. 의성 마늘햄? 네, 마늘햄. 아우, 거기는 그래도 햄이라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원이 인사까지 좋은 대로 그래 갔네 뭐. 아니, 갈지 모른다고. 몰라? 아 그거 저기 우리가 보내주면 되고. 보내드린대요. 김남일 이분은 뭐 8월에 명퇴한다네. 예, 명퇴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명퇴도 저기 명예퇴직금 받잖아요. 예, 뭐. 그냥 나가는 거 아니죠? 공무원들 명예퇴직금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뭐 한 월급의 한 25% 수준을 뭐 개월 수급하기로 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뭐 많이 받지는 않던데 어쨌든 김병우 라인이 이렇게 고위직이죠. 이제 뭐 네, 그것만 해도 돼.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된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또. 네. 이제 된 사람 중에서 먼저 김영환 도지사.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쏠린 건 관사를 안 쓴다고 했다네요. 또 그 뉴스를 그 연합뉴스 보고 알았어요. 유행인가요? 간사를 관사 안 쓰는 게 도지사 간사 유행인가요? 원래 그저 향교 가는 데 있었고 네. 그거를 이시용 지사가 폐지하고 네, 네. 아파트로 사직동. 왔잖아요. 네, 네. 사직동. 근데 여기도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고 자기는 지금 월세를 한 두 달치 살고 있다고 하고 거기 끝나면 괴산 갔다가 다시 마련해서 온다고 하는데 뭐 월급 타고 하면은 뭐 아니 그거 사실 하겠지만 지금 의미는 있어 보여요. 네, 저는 이제 관사 문화도 없애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지사나 시장이 위에서 내려보내니까 6개월 만에 간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못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관사를 왜 써? 근데 이 관사는 그 관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관사 아예 자체를 안 관사 하겠다는 자체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관사니까. 그것도 안 쓰겠다. 그걸 안 쓰겠다는 거여서 뭐 이시용 지사랑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관사 안 쓰는 거, 무예 마스터십 없애는 거. 뭐 교수님하고 또 김영환 당선인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근데 도지사 조언했네. 거기 친한 모양이네. 그렇죠. 조언했네. 충북 도립대 그 이사장님 아니에요? 아, 이사장. 대학교 이사장님? 나- 오. 저기 그 김여한 지사 그냥 정무부지사나 시켜줘. 아 경무부서 따로 있어요. 아 있어. 아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 무예 마스터십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 리시종 지사님은 무예 마스터 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사실은 그 무예 마스터 샵. 아니 그 건대학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게. 그 충북 그리고 참 대학교에서. 6월 18일 날 뭐 출판 기념회예요? 예, 출발 기념회 저기 자기 자서전 도지사. 자서전? 그거 초청 좀 받았습니까? 아유, 그 빈손으로 가는데 아니요, 봉투 들고 오는 가는 걸 바라지 않는 모양이에요. 초청장 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도 입속으로 다 하니까. 아니 임기 초청장을 보내기 뭐 또 안 보낼 건 또 뭡니까, 그죠? 어차피 아니 임기 끝난 다음에 하라고. 임기 끝난 다음에 6월 18일 날 임기 앞두고 출판 기념회 왜 해? 그건가요? 네. 그 저기 뭐지? 퇴직 앞두고, 퇴직 앞두고, 아들 딸 네. 결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책명이 그거라 그러대? 충북 말아먹는 법? 거기 말아먹는 학교 거? 재단 이사장님이시래요. 그 막판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아, 한번 그래요? 이렇게 예의상이라도 좀 이렇게 좋게 아니 나 저기 출판 기념회 갈게. 가서 저기 봉투도 좀 하시고 갈게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몇 이렇게 시에 몇 책도 시? 몰라요. 저도 초청장을 안 받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지금 보냈어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왜 초청을 안 하고 이제 음. 조용히 조촐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주 축하하는 그런 자리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알게끔 하고.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가 근데 가는 마당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에 대해서 뭐 우려하거나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단지 뭐 엄청나게 뭐 관사도 하고 저기 관사도 안 들어갈 것이고 무예 마스터십 그 프로그램도 없애고 그런 것들이 뭐 큰 변화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변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공약도 별반 양당이 차이가 없었고 뺏겼잖아. 다 뺏겨서 썼는데. 그랬는데 가장 좀 걱정되는 거는 큰 그 이제까지 그 충북 도정을 이끌어 나왔던 큰 틀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는 보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충북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 현상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요. 저는 사실은 그 김영환 지금 지사 당선자처럼 인복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사실 윤풍 때문에 날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날로 먹은 거지. 그래서 어제 광어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로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 12년 동안에 리시종 지사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 그냥 앞에서 10년간 다 말아먹었기 사업들 때문에. 차질 없이 마무리만 잘해도 그거는 김영환 도지사의 공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크게 무리하거나 뭐 틀거나 안 하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한다 해도 그렇죠. 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초선이니까 뭐 재선 3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말씀대로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요? 한 번 정도는 또 연세도 뭐 이렇게 뭐 아주 많은 건 만약에 아닌데 재선을 도전하시게 되면 그때 정말 김영환표 충북호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치 라고 김영환의 충북은 뭐냐? 그게 정확한 네. 평가지. 지난번 제가 시정을 쭉 살펴보니까 해보니까 한범덕 시장이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왜? 지난번 전반기 전임 시장이 했던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한대행으로 되면서 문제가 많고 막 그러면서 처리해야 될 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이렇게 뒤처리 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뺐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두 번째 연이어서 할 때는 정말 꽃을 피우는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김영환 후보도 이렇게 당선자도 이제 4년을 지나고 다음에 또 재선에 도전하게 되면 정말 충북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기대를 해요. 12년간 저희 리시종 지사님 정말 애쓰셨고요. 사실 우리들 힘들었어요. 잘 쉬세요. 하여튼 그 하루라도 여기 오늘 삐딱 하루라도 맞아요. 리시종 한 번도 얘기 안 나오면 끝이 안 나니. 자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 뭐 상당히 막 토론할 때는 김병우 표를 다 없앨 것처럼 하더니 저랑 토론했거든요. 이게 초청 이제 했는데 물어보겠다 현장에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뭐 연말까지는 좀 뭐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인사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저는 뭐 의원님. 엄청나게 그 일적으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사적으로는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되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 자기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김병호 교육감이 했던 거하고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 윤건영 이제 교육감 당선자 보면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아 그래? 왜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땐 잠수 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잠수 잘 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차근차근 냄새도 안 나게. 그래야 뭔가 이렇게 그럼요.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나이도 58세인가 만 그래요. 상당히 젊은 편이죠. 교육감들은 되게 꼰대. 60년생이요. 60년생? 네, 60년생. 그러니까 58세. 아니, 60년생 어떻게 58세요. 아니 더 되죠. 더 돼. 한국 나이는 62세지.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하여튼간 상대적으로 젊다고 생각이 들고. 젊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 변원영 의원 저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왔었어요. 근데 사적으로 관련이 그 왔더라고. 너무 그때 무슨 자주색 옷 입고 왔다가 진짜 박문희 의장 보고 왜 파란색 안 입냐고 지적받았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어려운 발걸음 한 거예요. 어. 이게 그 민주당 후보 지금 그 개소식까지 와가지고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셔서 옆에 서 계시긴 했으나 가지는 않았었어. 그러니까 박문희 회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파란색 민주당 올 때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입고 와라. 그랬더니 조금 다른 제 옷은 상가지. 자주색이에요.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진달래색이에요. 진달래색이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그분도 뻗쳤어. 저기 국장에서 같이 퇴직하시네. 누구? 박문희 회장. 아 그럼요. 그분 그래도 선거에 안 나가서 명예롭게 아니 퇴직하는 경우가 그분은 있습니다. 도처에서 의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으로 통하던데. 예, 기다려봐. 박 국장. 전화는 제가 받아요. 이거 나가서 전화는 제가 받는다는 거 참고로. 하여튼 박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입니다. 그 복지재단, 시청 앞에 복지재단의 사무실을 꾸렸답니다. 그 시청 직원들도 파견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좀 조금 빨리 다른 데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재검 타는 게 많아요.
시청도 원점에 재검토 안 되지. 뭐더라 또 우암산 둘레길도 재검토 안 되지. 원도심 고도 제한한 것도 재검토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의회가 이거 협력 안 하면 다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죠. 의회 다 조례랑 관련된 거고?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임위에서 같이 동의해주고 동의하면서 의결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재검토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도 지금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 분분하고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게 뭐 결정돼서 뭐 이렇게 막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요, 추진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수긍과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암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 새로 당선된 시장 후보께서는 당선인께서는 재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그 스탠스는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봐도 그 뭐죠 원도심 그 고도 제한하는 거는 그러면은 진작에 하지. 대원 칸타입에 육거리 시장에 들어선 다음에 본인이 해주고 다 해놓고 본인이 시청 나갈 옆에는 때 그 뭐 마천루가 들어서 있고 아파트가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때 시민들의 마음은 안 맞을 것 같아. 그때 결제할 때 한글을 잘못 읽었대. 어떻게요? 원도심이 아니고 고도심을 읽었대. 그리고 그 뭐지 그 우암산 둘레길 네. 일방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뭐 이범석 시장 당선 얘기들은 쌍방으로 하고 옆에 데크를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얘기는 이미 그 나왔던 얘기 중에 예전에는 하나예요. 나왔던 거죠. 네, 이제 우암산 둘레길을 정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거론이 된 건데 그 의견도 있지만은 뭘 굳이 그냥 냅둬요. 그런 의견도 많아요, 사실. 근데 저기 아무튼 그대로 둬라. 아무튼 의원님 저기 우리 이범석 시장을 추진할 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네, 돕지 네. 않고 그리고 어떻게 희정이. 그 이범석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 건 나보다 더 늙고 누가 보면 저기 형님이. 근데 좀 하여튼 열심히 일하니까 저 팍팍 밀어줘요. 아니 이범석. 근데 네. 우리 이제 비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테이라이브에 나오라고 지금 며칠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확답이 없어요. 아니, 나오셔야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나오셔야죠.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범사가 술값 내가 이렇게 나. 그런데다가 시청은 만약에 원점에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럼 지금 문화재청이 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가자. 이렇게 결정 나면 어떻게 해요? 뭐 그것들은- 못 갈 일도 없죠. 아니요, 지금 못 그것도 알아듣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 잠깐만 쉽잖아요. 지금 의원님 못 알아듣잖아. 왜요? 문화제조청이라니까 못 알아듣잖아. 문제제조청이랑 바로 알아듣는데. 왜요? 문화재조청이에요. 문제제조청 아니고 아니에요. 행정문화위원장이 문화제초. 행정문화위원장이라고요 지금 거기 청주시에. 문화재조청 그렇게 만들어 놓기까지 엄청나게 노력 기울이고 관심 진짜 내가 거기에 잔디 막 이런 거 풀을 안 뽑아서 그렇지 그만큼 이게 노력과 관심이 들어간 지역이긴 한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원점이라고 해도 그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거는 사실은 구도심에서 새로운 도시로 확장하는 도시로 이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원론적이고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구도심에서 여기 옮길까 저기 옮길까 이러는 것들은 아니다. 그 아예 그럼 이번에 저기 오송으로 가죠 뭐. 가? 사실은 뭐 안 갈 것도 뭐 있어요? 근데 국장 긴급제한. 네.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만하자고. 재미가 없군요. 출연료 안 줘. 아니 제가 저희가 6월 11일에 그 문화재조청에서 5층에 그 한국공예관 5층에 공연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록으로 공연을 저희가 주최해서 합니다. 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이 모양이요. 윤 감독님 이거 좀 이렇게 포스터 좀 여기다가 좀 걸어주시고. 나도 한국하게 해줘. 아니 거기는 록이라니까. 아니 근데 중간에 인터미션 타임에 그래서 표도 안 팔리니까 출연료를 받아서. 하여튼 그렇군요. 어쨌든 이범석 청주시가 재밌을 것 같아. 항상 청주시가 재밌었어요. 돈은 좀 무겁고 명분 싸움이 많았고 맞아요. 시는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다 생활과 관련된 거 있다 보니까 되게 다이나믹했습니다. 그쵸. 그 의원님 재선 축하드리고 네. 딴 사람 얘기만 했는데 본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주민 이제 뭐라고 참 확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는
시종일관. 시종일관. 시종일관 골목골목 주민들이 삶의 질을 바꾸는데 이 목표를 두고 지난 4년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몰두할 것이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율량사천동에 적어도 단언컨대 내 공약이 이제 주요 공약이 8개인가 그래요. 네. 7개, 8개인데 네. 이것을 책임지는 공동체 8개를 만들 것이다. 아니 2개만 얘기해봐요. 율량천. 아니 2개만. 네. 율량천은 우리 하천 정비하는데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민이 디자인하. 율량천을 주민들이 디자인하겠다. 주민이 디자인하고 저는 심부름꾼인 거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재활용 터미널. 재활용 터미널? 네, 생겼어요? 재활용 터미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이제 율량동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제대로 집합이 안 되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이제 한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그것들을 교환해주고 그다음에 포인트나 그 탄소 포인트나 그 청주페이 포인트로 만들어 이렇게 해줘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내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거. 그것을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재활용 터미널을 만들자. 이거 나 시장 나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거 방송되면 이거 집사람 보면 안 돼요. 왜요? 집사람이 나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려고 그러거든. 아직도 안 내놓으셨다니. 그 교환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이네. 근데 이제 맞아 여담인데 청주페이 그 지원금 한도 연 50에서 30으로 네, 줄었잖아요. 30으로, 네. 시민들 난리 났대요. 그러게요. 그래서 왜 그 카페에서 50 준다고 하고 재난지원금도 안 주더니 또 청주페이 뭐 더 지원한다고 하더니 왜 깎았냐? 예산에 다 소진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예산. 그런데 왜 그러냐? 한범석 시장이 이범석 시장 되기 전에 자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루머. 그거 예산이 그런데 세워져 있잖아요. 물 먹어라. 이럴 수 그런데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더 큰 이제 역효과죠. 이범석 시장이 줄인 걸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난 그렇게 작전 짰다고도 볼 수 있어. 이미 시장이 이범석이 돼서 이범석이 줄었다라고 소문이 났다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줄일 그러니까. 수가 있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소진이 됐는데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 좀 올려봐요. 또 저기 7월 1일 날 다시 개원하는 의회에서 또 상의하고 그러면서 그 집행부에서 또 세우면 우리가 의견을 아니 그럼 해주고 7월 그러면 1일까지 되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지 왜 줄인다는 발표를 했을까? 예산을 다 썼대잖아요. 다 썼대요? 그 국장님, 갑을 안 되나 갑을? 일단 세우는 예산은 다 쓴 거고 더 땡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그 게. 국장님 다음번에 우리 변 의원님 모시지 마요. 왜? 왜냐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시종일관 뭐 이런 거. 근데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아까 그 얘기하려고 나 이제 까먹었어. 끝났는 거 했더니. 와, 이거 딱 라임이 맞잖아. 그런데 시종일관 한 번 더. 막 이렇게. 그럼 큰일 나요. 이제 다음에 수술 안 나와, 열받아서. 안 나와. 의원님 나올 때 안 나올 거야. 제가 조심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삼성가도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조심할게요. 예. 폭망한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웃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도정, 좋은 교육행정 이뤄주시기 바라고 낙선하신 분들 다시 큰 힘 내셔서 4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삐딱 토커들이 늘 삐딱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